안녕하세요, 오백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주식 투자에 많은 영향을 준 크리스찬 쿨라메기의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단타를 그만두고 수익 매매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아 영상이 길어지겠지만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을 추려서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쿨라메기는 스웨덴 출신의 미국 주식 트레이더로 추세 추종을 기반으로 하는 돌파 매매를 주로 하며 500만원으로 시작해 10여 년 만에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이 수익금을 달성한 것도 몇 년 전이었으니 지금은 그때보다 더 늘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 그에 대해 들었을 때 그가 주식시장에서 대단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쿨라메기는 별도의 저서는 없지만 자신의 블로그에 매매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두었고 너무나도 간단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부터 그가 블로그에 남긴 내용들을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블로그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0가지 질문들을 하나씩 번역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나? 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2,000달러에서 5,000달러, 한화로 약 250만원에서 650만원이었고 2011년과 2012년에 몇 번 깡통을 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의 트레이딩 멘토는 누구였고 어디서 배웠나에 대해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웠고 여러 채팅방과 커뮤니티, 세미나에도 참석했으며 책과 기사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성격에 맞는 방식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00년간 큰 수익을 낸 주식들을 수천 시간 동안 분석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과 그 큰 상승을 이끄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해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변명도, 지름길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금융 관련 뉴스로부터 멀어지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저 당신을 즐겁게 하거나 겁주기 위한, 즉 당신이 듣고 싶은 말만 해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된 모든 종목들을 되돌아보며 과거 급등했던 종목들의 차트를 가능한 많이 연구하여 수십 년간 반복되는 공통된 패턴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머리에 새기고 그 패턴이 나타날 때마다 매매를 반복하라고 조언합니다. 그것이 그가 시장에서 우위를 갖게 된 방법이었다고 하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 당신은 몇 가지 전략으로 매매하나에 대해서 그는 일반적인 돌파 매매, 포물선 급등의 공매도, 강한 갭상승 매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돌파 매매만 하고 있고 오늘은 이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다른 방법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된 댓글에 링크에 접속하셔서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당신은 몇 개의 모니터를 사용하나에 대해 그는 이와 같은 사진과 함께 5개의 모니터를 사용한다고 답했고 각 모니터의 사이즈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당신은 손절할 때 직접 하나 아니면 자동감시 주문을 걸어두나에 대해 그는 종목의 현재가가 손절가 근처에 다다르면 굳이 쳐다보고 있을 필요 없이 자동감시 주문을 걸어둔다고 합니다. 이때 항상 시장가로 주문하고 지정가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처음에 정한 손절가를 무시하고 버틸 때도 있냐는 질문에는 아주 가끔 그러기도 하지만 아직 몇 억도 못 벌어봤다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 한 번의 매매에서 전체 원금의 몇 %까지 손실을 허용하나에 대해 그는 종목의 유동성과 그 매매에 대한 확신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며 대부분의 경우 계좌의 0.3에서 0.5% 정도의 리스크만 허용한다고 하고 1%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서 그의 비중과 손실 관리가 얼마나 타이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종목을 매수할 때 어느 정도 비중으로 매수하나에 대해 그는 보통 5에서 25% 사이이고 대부분은 10에서 15%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1억이라면 하나의 종목을 매수할 때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매수하는 것이고 비중 역시 종목의 유동성과 그 매매에 대한 확신 그리고 종목 자체의 손절가 수준에 따라 조절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질문, 매매의 승률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그는 2019년에 25% 정도였다고 대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 설명을 덧붙이자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은 승률을 기록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수익금을 내느냐입니다. 100만원씩 9번 벌고 1000만원을 한 번 잃는다면 승률은 90%이지만 오히려 100만원 손실인 것입니다. 쿨라메기는 수익을 낼 때 허용하는 손실보다 훨씬 큰 수익을 거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승률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왜 데이 트레이딩, 당일 매매에서 스윙 트레이딩으로 전환하게 되었나에 대해 그는 주식이 큰 상승을 만들 때는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씩 걸리는데 굳이 단타를 할 필요가 없다며 차라리 큰 추세를 잡고 따라가는 것이 수익도 훨씬 크고 하루 종일 화면 앞에 붙어 있을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덧붙여서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쿨라메기의 개인적인 관찰과 취향일 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보고 더 자세히 더 많은 주식들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았고 실제로 그가 한 말처럼 큰 상승은 분봉에서가 아니라 큰 추세, 큰 흐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데이 트레이딩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과 같이 자동 매매를 통해 손절, 익절 매도를 하도록 하여 프로그래밍에도 충분한 시간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과 답변이었고 이제 그의 3가지 매매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돌파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는 전략에 대해 얘기하기에 앞서 어떤 종목이든 ETF든 계좌의 30% 이상의 비중을 오버나이트 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중이라면 대응이 가능하지만 다음날의 개파락 위험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질문과 답변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목마다 계좌의 10에서 20%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고 대부분의 매매에서 0.25에서 1% 내외의 손실만 감소한다고 합니다. 원금이 적을 때에는 최대 1.5%의 손실도 감수했다고 하는데 스스로도 비중관리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무모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가 돌파 매매를 위해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지난 100년 동안 수천 개의 대상승 종목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계단식으로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즉 한 번에 20에서 50% 이상 상승한 뒤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치며 매물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큰 상승으로 이어지는 식입니다. 대부분의 시장 주도주는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며 이것이 매매의 우위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런 패턴을 찾는 방법으로 그는 1, 3, 6개월간의 수익률 상위 종목을 스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RS 스크리너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한 상승 패턴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1단계에는 과거 1에서 3개월 내에 30에서 100% 이상 큰 상승이 나왔을 것 2단계에는 2주에서 2개월 정도의 눌림, 조정이 발생하면서 매물대를 형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좁아지며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즉 변동성이 줄어들며 가격이 수렴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단계는 추세선 또는 매물대 돌파입니다. 돌파 직전의 주가는 11선과 21선, 때로는 51선 위에서 파도를 타듯 움직이고 이동평균선들과 가격이 수렴하여 응축된 후 돌파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 어떻게 매매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돌파 매매 진입 준비 과정에서 관심 종목 리스트를 만들고 본인이 진입할 가격에 알림을 설정하고 얼마나 매수할지 미리 정해두어 망설임이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쳤다면 첫 번째로 매수 방법입니다. 장시작 후 약 30분 내로 형성된 고가를 돌파하면 매수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일봉 차트상에서 추세선 또는 가격 박스 돌파 시에 매수해도 좋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돌파를 미리 예측하고 매수하는 것은 숙련자가 아니라면 쉽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손절 가격 설정입니다. 손절은 기본적으로 당일 저가해야 하며 이때 그 폭은 반드시 평균 일간 변동률 ADR 이내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지표는 추후 제가 사용 중인 다른 지표들과 함께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 매도 설정입니다. 그는 매수 후 3일에서 5일 이내에 보유량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을 매도하여 수익을 확보해 심리적 안정도 얻는다고 합니다. 매도 후 손절가는 매수가로 변경하고 나머지 보유량은 장 마감 시 종가가 이동평균선을 이탈해 있을 때 매도하는데 초보자라면 11선만 이용해도 충분하다고 하며 느리고 안정적인 종목은 21선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렌도를 이용하여 현재가가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즉시 매도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매매할 때 강세장에서 좋은 종목을 선정했다면 감수한 손절폭 대비 10배, 20배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것도 흔하고 매매 방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강한 상승 후 조정, 다시 돌파하며 강한 상승을 하는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은 스윙 트레이더로서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패턴을 찾지만 주봉 또는 분봉에서도 유효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패턴을 보였던 차트 사진을 올려두었는데 제가 캡처한 것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2020년 초에 상승했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폭락 후 4월경에 재차 강하게 상승하여 약 100% 정도 상승한 후 1개월간 조정을 거치며 변동성이 차츰 줄어드는 모습 이후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 이후 재차 약 100% 상승했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맨카인드 코퍼레이션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약 70% 상승한 후 2개월간 삼각 수렴하는 모습을 만든 후 돌파, 이후 약 80% 상승했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엑슨입니다. 2003년 중순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이미 800%에 달하는 상승 후 1개월간 패턴을 만든 후 돌파, 이후 약 350%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쿨라매기는 3개의 종목만 예시로 들었는데 제가 한국 주식 차트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지금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오늘의 종목 선정 영상에서도 몇 차례 언급했었고 저도 현재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4월 중순부터 약 100% 상승 후 2개월간 조정을 받으며 변동성이 줄어들고 차츰 수렴해 나간 후 돌파 지점으로부터 약 8%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오늘 이후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약 150% 상승 후 3개월간 조정을 거치면서 변동성과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세선을 돌파한 뒤 다시 약 150%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인데 이번에는 일봉이 아닌 주봉으로 보시겠습니다. NXT 험해수로 인한 부분은 무시해 주시고 2024년 초에 이전 매물대를 돌파하며 약 90%까지 상승했다가 10개월의 조정을 거친 후 재차 돌파하여 돌파 지점으로부터 약 45%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이처럼 일봉에서만이 아니라 더 큰 흐름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관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웨덴 출신의 트레이더 크리스찬 쿨라메기의 매매 관점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매매에 녹여내시면 좋은 성과 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